은채야, 정신 차려.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새벽 3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소녀. 그 옆엔 빈 수면제 약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은 자신의 손녀가 죽음을 선택하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시계방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북파공작권, 생사를 넘나든 작전의 귀재, 그리고 이제 손녀를 지키기 위한 작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교복 속의 멍자국, 말없이 흐릿해지는 손녀의 표정,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름, 국회의원의 아들, 이동영. 학교는 외면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을 놓았습니다. 정의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음이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봉인했던 감시 장비, 단추 속 카메라, 그리고 이 사회의 가면을 벗기는 최후의 한 수. 이게 우리 은채가 겪은 현실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교장이 침묵하고 가해자는 무너집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한 남자의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짜 영웅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모든 부정의에 유효기간이 있음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어둑한 인천 동구의 골목길, 해가 저물어가는 시계방 안에서 정두하는 묵묵히 시계 부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손끝은 다 여전히 정교했다. 틱톡 틱톡. 시계방 안을 채우는 수십 개의 시계 소리가 그의 고요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은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와 달리 생기가 없었다. 정두하는 작업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은채야, 오늘은 어땠어? 그냥요. 은채는 대답과 함께 빠르게 방으로 향했다. 정두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들어 손녀의 모습이 변하고 있었다. 항상 웃음이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웃음기를 잃고 말수도 줄었다. 식사 시간마다 밥을 먹이는 것도 전쟁이 되어버렸다.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정두하는 손녀 방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 노크도 못하고 돌아섰다.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요즘엔 더욱 그랬다. 그날 밤 정두하는 세탁물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은채의 교복 셔츠에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실수로 다친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날에도 비슷한 얼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채의 팔과 다리에 종종 보이는 멍 자국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은채야, 혹시 학교에서... 할아버지, 저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은채는 항상 그렇게 대화를 피했다. 정두하는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저 손녀가 언젠가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릴 뿐이었다. 새벽 3시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정두하는 잠에서 깼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은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비어있는 수면제 약통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은채야, 은채야, 정신 차려. 정두하는 손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은채를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정두하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두한 씨, 손녀분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뒤은 말에 그의 심장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살 시도로 보입니다. 의식이 흐릿할 때
학교가 무서워요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정두환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소중한 손녀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아이가 죽음을 선택할 만큼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세한 건 아이가 깨어나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도 필요해 보이고요. 병실에서 은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목에 연결된 링거. 정두환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밤을 지새웠다. 은채가 깨어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질문에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정두환은 은채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은채야, 할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제가 약해서 그래요. 그 말이 전부였다. 정두환은 은채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두환은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어야. 정두환은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에는 그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소중한 손녀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는 병실 창문 너머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젊은 시절 북한에 침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의지, 그 용기가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법대로 처리하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은채가 이렇게 됐는데. 정두환은 고개를 떨궜다.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지만 이 현대 사회의 규칙과 절차 앞에서는 그저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군 시절 부하였던 서주호였다. 지금은 경찰 수사팀장이 된 그는 정두환을 보자 경례를 했다. 오랜만입니다, 중대장님. 이젠 그냥 노인네일 뿐이네. 서주호는 은채의 상태를 물었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사실 은채 양의 사건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 손녀라는 걸 알고 자청했습니다. 희망의 빛이 정두환의 눈에 번쩍였다. 자네가 정말 고맙네. 서주호는 은채가 어떤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주도자는 이도겸이라는 3학년 학생이었다. 조사를 시작했는데 윗선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동엽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서주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은채 양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두환의 희망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세상은 북한 땅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북한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지만 여기서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가려지고 있었다. 알았네. 고맙네. 주호? 서주호가 떠난 후 정두환은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시계방을 찾아 오래된 금고 안에 보관해둔 특수 장비를 확인했다. 북파공작권 시절 사용했던 감시 장비들이 아직 작동할까? 이번엔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구나. 다음 날 정두환은 은채의 등교 시간을 확인하고 그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학교 주변을 살피던 그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가게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다. 키가 크고 헤어스타일이 남다른 소년을 중심으로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정두환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저 아이가 이도겸일 것이다. 저 녀석이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히며 관찰했다. 도겸은 주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했고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복종하는 모습이었다. 그때 은채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도겸의 눈빛이 변했다. 정두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겸과 그 무리가 은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들은 단지 비웃는 듯한 시선만 던지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은채의 몸이 움찔하며 굳어버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확실해? 저놈이 주범이야. 정두환은 그날부터 학교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포인트마다 자리를 잡고 은채와 도겸의 동선을 파악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점심시간, 도겸과 친구들이 은채를 따라 학교 뒤편 창고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정두환은 담을 넘어 학교 안으로 침투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답게 빠르고 조용했다. 창고 창문 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입 다물고 있으라니까 왜 선생한테 얘기한 거야? 은채는 도겸과 다른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겸은 비웃으며 은채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쳤다. 다음에 또 말하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정두환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녹화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증거. 다음 날 정두환은 영상을 들고 학교를 찾았다. 교장실에서 그는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게 우리 은채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은 AI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다툼처럼 보이지. 학교 폭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정두환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엽 학생은 우리 학교 모범생입니다.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아이라 더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요. 정두환은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다. 학교도 경찰도 시스템 자체가 이미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오며 정두환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밤이 깊어가는 시계방. 정두환은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그가 북파공작권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이 정교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소형 녹음기,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특수 감시 장비들. 아직 작동할까? 먼지를 털어내며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장비는 여전히 작동했다. 정두환은 연락망이 적힌 오래된 수첩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과거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30년이 넘었는데 누가 아직 살아있을까? 그는 몇 번의 전화 끝에 2명의 옛 동료와 연락이 닿았다. 한 명은 현재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정두환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은채를 도와줘야겠어. 다음 날 정두환은 학교 주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학교 뒤편 창고, 도겸과 그 무리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감시 계획을 세웠다.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는 옛 동료 박상철이 가져다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는 성냥개비 머리만한 크기였다. 요즘 기술은 우리 때와는 차원이 다르네. 이건 12시간 연속 녹화가 가능해. 움직임 감지 기능도 있고. 정두환은 그날 밤 학교에 몰래 침입했다. 창고 내부의 구석구석, 그리고 은채의 교실 근처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인다웠다.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제 지켜보자. 정두환은 자신의 시계방 안에 작은 모니터를 설치했다.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저장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째 되는 날, 그는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다. 점심시간 도겸과 그의 친구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지갑을 내밀었고 도겸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챙겼다. 증거가 쌓이고 있어?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다음 날 찍혔다. 은채가 혼자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도겸과 2명의 여학생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은채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정두환은 화장실 내부를 찍을 수는 없었지만 은채가 나올 때의 모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교복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이런 짐승들. 정두환의 손이 떨려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서주회에게 연락했다.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았네.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걸세. 서주호는 영상을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대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두환은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은채의 등굣길. 그는 조용히 손녀에게 다가갔다. 은채야, 이거 가지고 다녀? 그가 건넨 것은 평범해 보이는 교복 단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다. 단추요? 그래, 할아버지가 시계방에서 만든 특별한 단추야. 네가 위험할 때 이걸 누르면 할아버지한테 알림이 가. 실제로는 녹화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었지만 은채에게는 그렇게 설명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두환은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도겸의 폭력, 금품 갈취, 은채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는 교사들의 태도까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카메라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에서 정두환의 피가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서 은채는 학교 뒤편 창고에 홀로 서 있었다. 카메라 단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교복을 움켜잡은 은채의 손이 떨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야, 이은채, 오늘은 혼자 왔네? 이도겸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다. 창고 문이 닫히고 은채는 점점 벽으로 몰렸다. 그만해, 제발. 도겸은 비웃으며 은채의 머리채를 잡았다. 카메라가 흔들렸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희 집 박살 낼 수도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정두환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참기 힘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전문가답게 감정을 억누르고 화면에 집중했다. 이놈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영상에서 도겸은 다른 학생들에게 은채의 가방을 뒤지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은채의 지갑을 찾아내 돈을 꺼냈다. 이게 다야? 이것밖에 없어?
은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다 뺏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 말에 도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은채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정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내리치려다 간신히 참았다. 증거가 필요해. 더 확실한 증거. 영상은 계속되었다. 도겸은 은채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카메라로는 그 내용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협박이었음이 분명했다. 정두하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당장 학교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도리어 은채에게 위험이 올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는 즉시 서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호, 지금 우리 은채가 위험해. 증거 확보 중이니 30분만 기다려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순찰차를 학교 근처로 보내겠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정두하는 화면을 계속 지켜보았다. 도겸과 친구들은 은채에게 한동안 더 괴롭힘을 가하다가 마침내 창고를 나갔다. 은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정두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자동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직접 개입하기 전에 그는 단축 카메라로 확보한 오늘의 영상을 포함해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서주회에게 전송했다. 학교에 도착한 정두하는 창고로 직행했다. 은채는 지유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그는 교무실로 향했다. 제 손녀를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수업 중에는 학생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제 손녀가 지금 또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두한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은채를 불러오도록 했다. 잠시 후 나타난 은채는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뺨에는 희미한 손자국도 보였다. 할아버지. 정두하는 손녀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네가 다시는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날 저녁 정두하는 아까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은채에게 물었다. 은채야, 정말 중요해. 오늘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은채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겸이 어떻게 그녀를 괴롭혔는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이를 방관했는지, 심지어 일부 교사들이 어떻게 눈을 감아주었는지. 도겸이가 제가 말하면 아빠가 할아버지 시계방도 없애버린다고 저를. 정두하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은채의 교복에 단축 카메라를 하나 더 달아주었다. 은채야,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있어. 이 단추들이 너의 방패야. 할아버지가 꼭 이 일을 해결할게. 정두하는 다음 날 아침 모든 증거를 정리해 서주호를 만났다. 카페 테이블 위에는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있네. 도겸의 폭력, 금품 갈취, 다른 아이들의 증언, 그리고 이를 은폐하는 교사들의 태도까지. 서주호는 노트북으로 영상들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 모아주셨습니다, 중대장님. 서주호는 자신의 상관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청에 사건을 넘기고 강력팀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눈 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두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얼마나 걸릴까? 빠르면 일주일 내로 첫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은채 양은 가능하면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해결될 겁니다.
정두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는 시계방으로 돌아와 은채에게 당분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말요. 하지만 시험이 걱정 마. 내가 학교와 얘기해놨어. 너는 지금 건강이 더 중요해. 은채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정두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정두환은 시계방에서 오래된 시계들을 수리하며 기다렸다. 틱, 톡아오 티틱, 톡. 시계 소리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북파공작권 시절 이후로 처음 느끼는 평화로운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고 시계방에서 정두환을 도와 작은 시계들을 정리했다. 두 사람 다 오랜만에 행복해 보였다. 할아버지, 이 시계는 언제 만든 거예요? 그건 내가 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산 시계란다. 60년도 더 된 귀한 물건이지. 오후가 되자 서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두환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됐나, 주호? 중대장님,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두환은 서주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은채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서 서주호는 어두운 표정으로 정두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앉으세요, 중대장님. 정두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이미 결과를 짐작했다. 지방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만 윗선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 많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동염 측에서는 은채 양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요. 정두환은 차가운 현실을 직면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모아도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정의가 휘어진다는 것을. 그럼 다 끝난 건가? 서주호는 고개를 숙였다. 공식적으로는 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정두환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네. 수고했어, 주호. 중대장님, 괜찮아.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정두환은 카페를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계방으로 돌아갔다. 은채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정두환이 시계방으로 돌아왔을 때 은채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작은 시계의 분해와 조립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표정을 보니 어떻게 이 실패를 알려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다. 할아버지, 저 이거 거의 다 했어요. 어때요? 정두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은채의 작업을 살폈다. 훌륭하구나. 역시 내 손녀야. 하지만 은채는 할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서주호 아저씨 만났죠? 정두환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다. 은채야, 앉아보렴. 두 사람은 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았다. 정두환은 천천히 서주획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은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도겸이는 아무 벌도 안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구나. 은채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정두환의 가슴을 찢었다. 그래서 모두들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도겸이랑 싸우지 말라고. 이길 수 없다고. 정두환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은채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밤이 깊어 은채가 잠든 후에도 정두환은 자신의 방에 스쳐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침대 밑에서 파란색 금속 상자를 꺼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그 상자 안에는 북파공작권 시절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이 있었다. 정두환은 상자 안에 특수 음성, 증폭 녹음기와 비밀 접근 툴킷을 하나씩 꺼내 살폈다. 모두 오래됐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했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눈을 감고 북파공작권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위험천만한 DMZ를 몇 번이나 넘나들었던 그 시절,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었다. 이제 내 방식대로 간다. 정두환은 은채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손녀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은채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정두환은 서주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호,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말씀하세요, 중대장님. 이동염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전화 저편에서 서주호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중대장님, 설마 걱정 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 잠시 침묵 후 서주호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두환은 그날부터 이동염의 아버지인 이강현 국회의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자주 가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정두환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이강현은 매주 목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특정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다. 정두환은 특수 음성 증폭 녹음기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청탁과 뇌물에 관한 대화였다. 충분한 증거가 쌓이자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밤, 정두환은 은채의 침대 옆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결심했다. 손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그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내 방식대로 간다. 그는 조용히 작업실로 돌아와 파란 상자를 꺼냈다. 은퇴 후 봉인해뒀던 특수 음성 증폭 녹음기와 비밀 접근 툴킷을 하나씩 정비했다.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다. 정두환은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은폐 과정을 고발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장소, 인천고등학교 뒤편 창고. 시간, 내일 오후 3시. 그는 메일에 녹음한 대화의 일부와 도겸이 은채를 괴롭히는 영상 몇 초를 첨부했다. 충분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었다. 다음 날, 정두환은 은채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은채야, 이건 우리의 마지막 작전이야.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정두환은 은채에게 학교에 가서 평소처럼 행동하되 오후 3시 정각에 창고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카메라가 내장된 단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번엔 네가 도와줘야 해.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은채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를 믿기로 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정의는 멈췄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자. 은채가 학교에 도착했을 무렵 정두환은 이미 학교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서주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됐나? 네, 중대장님.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생이 도박이지. 특히 정의를 위한 싸움은. 오후 2시 30분
언론사 기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하나둘 학교 뒤편 창고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익명의 메일에 이끌려왔다. 2시 45분 정두환은 서주호와 함께 학교로 들어갔다. 서주호는 현직 경찰로서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께 통보했습니다. 학교 폭력 조사차 왔다고요. 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셨어야. 범죄 수사에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까? 교장은 말을 잃었다. 그 사이 정두환은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다. 창고로 가렴. 3시 정각. 은채는 창고에 도착했다. 그녀의 단축 카메라를 통해 정두환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곧 이동염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정두환의 예상대로 창고에 은채가 홀로 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염과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다. 도겸의 얼굴에는 익숙한 조소가 번졌다. 오랜만이네. 이은채. 학교 안 나오더니 이제 돌아왔어?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할아버지가 더 이상 학교에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도겸은 비웃으며 은채에게 다가갔다. 그는 은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찮았는지 알아?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해. 네가 이길 수 없어. 창고 밖에서는 정두환이 서주호와 함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은채의 단축 카메라가 찍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창고 주변에는 정두환의 계획대로 기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도겸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 야, 듣고 있어? 내가 하는 말? 난 그냥 학교 다니고 싶어.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지. 내 규칙. 도겸은 은채의 교복깃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단추가 살짝 흔들렸고 카메라 각도가 완벽하게 도겸의 얼굴을 포착했다. 좋아, 이제 됐어. 정두환은 신호를 보냈다. 서주호가 즉시 무전을 통해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제자리에. 신호 기다려. 창고 안에서 은채는 도겸의 압박에 맞서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그만해. 도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되찾았다. 뭐? 갑자기 용기가 생겼네? 누가 도와준대? 할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도겸이 크게 웃었다. 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 너 한마디라도 하면 아빠가 학교 다 날려버린다고.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다. 정두환이 천천히 들어섰다. 멈춰라, 이도겸. 도겸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곧 비웃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 학생들 외에는 출입 금지예요. 정두환은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청탁받는 영상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은채를 괴롭히는 모든 증거도 여기 있지. 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창고 주변에 숨어있던 기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동염 학생,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현 의원의 아들로서 이런 행동에 대한 입장은? 도겸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창고 주변은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서주호가 앞으로 나섰다. 이동염 군 학교 폭력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겸은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다.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다들 잘리게 될 거라고. 정두환은 조용히 다가가
도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아버지는 이제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도 이미 조사받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순간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강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연행되고 있었다. 정두환이 모은 증거는 이미 검찰에도 전달된 상태였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충격 속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또 정두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은채야, 이제 괜찮아.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정두환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는 이동엽의 학교 폭력과 이강현 의원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학교는 긴급 조치로 이동엽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을 즉시 출석 정지시켰고 교육청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정두환과 은채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술을 마치고 시계방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정말 끝난 거예요. 정두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났다. 다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서주호가 시계방을 방문했다. 그의 표정은 밝았다. 중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이강현 의원은 구속됐고 이동엽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줘서 고맙네. 제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중대장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정의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고 하셨죠. 정두환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정두환은 은채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은채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학교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해.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란다. 식사 중에 전화가 왔다. 교장이었다. 정두환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채 학생이 다시 등교하면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습니다. 정두환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후 은채는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를 괴롭히던 학생들은 모두 전학을 가거나 퇴학되었고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상담교사가 배정되었고 학생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두환은 다시 평범한 시계방 주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거움이 없었다. 그의 손녀가 웃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평화였다. 이웃들은 정두환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뉴스에 보도된 이후 그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난 그저 내 손녀를 지킨 것뿐이야. 한 달 후 은채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멘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은채가 그 프로그램의 학생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미술 시간, 내 영웅 그리기 과제가 주어졌다. 은채는 망설임 없이 시계를 수리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영웅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두환은 은채가 그린 그림을 시계방 벽에 걸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그 그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흐르도록 오늘도 시계는 정확히 움직여야지.
그의 손끝에서 시계의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리듯 은채의 인생도 다시 올바른 궤도에 올라섰다. 틱톡, 틱톡. 시계방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이제 평화의 울림이 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은채는 전학을 가지 않고 그대로 학교에 남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겸 사건 이후 은채가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하길 원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학교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교장이 교체되었고 상담교사가 새롭게 배정되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학생회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놀랍게도 은채는 학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은채 학생의 용기가 우리 학교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두환은 다시 시계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일상은 예전과 같이 시계를 수리하고 오후에는 더 은채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는 무겁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시계방 문이 열리고 서주호가 들어왔다. 중대장님, 좋은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정두환은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식인가? 이강현 전 의원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도겸이는 소년원에서 6개월간 특별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정두환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되는 법이지. 서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리고 중대장님의 활약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권력형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두환의 눈이 잠시 빛났다. 하지만 곧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저 내 손녀를 지키려 한 것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군. 그날 저녁이요. 은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환했다.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 특별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영웅 멘토링이라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학생 멘토로 선정됐어요. 정두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네가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은채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저도 다른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정두환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한 달 후 학교에서는 특별한 미술 수업이 진행되었다. 내 영웅 그리기라는 주제였다. 은채는 망설임 없이 시계를 수리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미술 선생님은 은채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은채야, 이 그림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래? 은채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예요. 오래된 시계들을 고치는 일을 하세요. 북파공 작권이셨던 할아버지는 제가 학교 폭력으로 힘들 때 저를 구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이라고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은채의 그림은 학교 로비에 전시되었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림 밑에는 은채가 쓴 글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진짜 영웅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두환은 은채가 그린 그림의 복사본을 시계방 벽에 걸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시계방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시계방입니까? 학교 폭력을 막아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정두환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그저 시계를 고치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손자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요.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정두하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당신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계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시계를 수리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녀나 손주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나 조부모들이었다. 정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어느덧 시계방은 지역사회의 작은 상담소가 되었다. 정두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조용한 보람을 느꼈다. 한 해가 지나고 은채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친구들의 멘토가 되었다. 졸업식 날, 은채는 재학생 대표로 연설을 맡았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 빛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빛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될 수도 있고요. 정두하는 청중석에서 은채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틱톡, 틱톡. 정두한의 시계방에 있는 시계들처럼 삶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채워져 있었다. 시계방의 벽에 걸린 은채의 그림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추가되었다. 모든 부정의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진정한 용기 앞에서는 어떤 불의도 결국 시간이 다한다. 정두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그 그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순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진리. 진짜 영웅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고치는 노인의 손길처럼 정두한 할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은채를 어둠에서 구해냈습니다. 북파공작원의 용기와 할아버지의 지혜가 만나 이루어낸 이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능력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두한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은채처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진 않나요? 아니면 정두한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든 부정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작은 용기로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